이게 회생파산, 법무사 폐업, 피해 금액이 수억 원에 이르고 알고 보니까 접수도 안 되셨고 법원 비용조차 납부가 안 되어 있어서 대리인 사무실에 문의를 해보려고 했더니 그 대리인 사무실은 아예 이제 연락도 안 되고 폐업 상태라고 하고,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는 결국은 안녕하세요. 회생변호사 박시영입니다. 오늘은 저희 사무실의 상담을 책임져 주시고 계시는, 아마 카페 보신 분들은 이름이 익숙하실 텐데, 김문선 실장님 같이 한번 출연을 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김문선 실장이라고 합니다. 실장님, 오늘 우리 사무실 단톡방에 네네. 기사가 하나 올랐잖아요. 네. 이게 회생파산, 법무사 폐업, 수억 원대 피해, 이런 기사인데,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창원에서 한 법무사 사무실에 직원이 의뢰인들 수임료를 횡령하고 잠적해가지고 피해 금액이 수억 원에 이르고 난리가 났다, 이런 기사인데, 일 하시다 보면 이런 사례 많이 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이제 법인 계좌로만 입금을 받고 있는데, 간혹 가다가 사무장님들 계좌로 입금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수임료를 다 입금했는데 사건 진행이 안 되셨다거나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근데 이 기사를 봤을 때도 지금 수임료 350만 원 정도를 되게 힘들게 마련해서 지급하셨는데도 알고 보니까 접수도 안 되셨고 법원 비용조차 납부가 안 되어 있어서 다시 또 수임료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이마저도 이제 안 되시는 분들은 사건 진행을 아예 포기하시는 상황도 있으셨다고 나오셔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 비용도 비용인데 이제 사건 진행도 또 그동안 안 돼 있었으니까 그 사이 압류나 뭐 추심, 그렇죠. 이런 것도 그대로 노출되고, 그런데 업계에서 이런 일들을 이제 많이 보셨잖아요. 네. 어떤 사례까지? 특이한 사례 중에는 다른 사무실에서 진행했던 분인데, 법원 회생위원 분이 연락이 오셔가지고 신청인 인적사항과 안에 첨부되어 있는 소명자료가 다 다르다. 이게 누구 거의 사건인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오셔서 이제 대리인 사무실에 문의를 해보려고 했더니 그 대리인 사무실은 아예 이제 연락도 안 되고 폐업 상태라고 하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법원에서는 안타까우시니까 빨리 다른 대리인 선임을 하셔가지고 사건을 다시 원활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 걸로 지금 권장하신 부분도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열람복사를 직접 가신 거예요, 신청인 분이. 그랬는데 등초보는 인적사항은 그대로 본인 건데 나머지 신청서 채권자 목록이라던가 이런 나머지 부수적인 서류들은 다 타인 거를 접수해놓고 사건 번호만 이제 안내받은 상황, 이런 황당한 상황도 있었고, 법원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변제금 계좌를 법원 계좌가 아닌 일반 사무직원의 계좌로 입금을 해서 오히려 이제 변호사님이나 법무사님은 내 책임 아니다, 내 계좌 입금한 거 아니니까 난 줄 수 없다, 사건도 알아서 해라, 이렇게 연락을 하셨다고. 진짜 없는 사람 죽으라는 거냐,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저희는 이 업계에 있으니까 이런 일들을 많이 보고, 또 저희 카페나 채무자 커뮤니티에 보시면 이제 회생파산을 처음 알아보시는 분들은 놀라시겠지만 사무실이 없어졌다, 잠적했다, 이런 글들이 심심찮게 올라와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회생파산을 결국은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의 주인되는 자격사가 직접 관리하지 않고 통장 같은 것도 다 사무원한테 맡겨버리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또 혹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건이 많아져서 감당이 안 되면 뭐 에라이 모르겠다 하면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이제 잠적을 해버리고 하는 거죠.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는 결국은 법무사나 변호사가 직접 사무실을 관리하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그게 의뢰인 입장에 쉽지 않죠. 그래서 네. 저희도 얘기를 해보다가 어떤 기준으로 알아보시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요새 회생파산 쪽에 이제 경쟁이 치열하고 하다 보니까 커뮤니티나 광고도 그렇고 이런 유튜브 채널도 막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결국 법무사나 변호사가 직접 출연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자신의 이름이나 경력, 사무실 이름을 직접 내걸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전화번호나 이런 것만 내놓는다고 하면 그 사건이 어느 사무실에서 진행될지는 확인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이를 채널명이나 화면에 나오는 변호사의 이름이 실명인지 법률사무소의 진짜 이름인지 이런 거를 확인해 보시면 좀 더 피해를 줄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또 다른 팁이 있을까요? 맞아요. 저희도 이렇게 변호사님 영상이나 이런 걸 보다 보면 이제 연결되는 영상으로 나오는 그 회생파산 관련 영상들이 있는데, 그 타이틀 중에 뭐 박 과장에게 물어보세요, 경력 10년차 회생 뭐 전문 상담 실장이다, 아니면 상담 직원이다, 이런 식의 내용을 해서 이분이 진짜 변호사님인지 아니면 직원인지 아니면 내 사건을 여기다 맡겼을 때 어느 사무소에서 진행되는지를 알 수가 없는 정체불명의 사무실도 요즘에 많이 영상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 카페에 어떤 분이 글을 남겨주셨는데, 진행하던 사무실에서 변호사님이 돌아가셨다는 글을 남겼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일이 또 화제가 됐잖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불의사고로 대리해 주시고 계셨던 사무실에 그 변호사님이 이제 사망을 하시면서 사건을 이제 인가결정이나 면책까지 받지 못하신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속 보정을 하거나 이어가야 되는 상황이다,
된다. 근데 지금 대리인 사무실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폐업을 하고 사건을 이어갈 수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다른 사무실에 수임료를 또다시 지급하고 사건을 이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정당하게 다시 줘야 되는 돈이 맞느냐, 나는 사건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의를 주신 적이 있거든요. 의뢰인 입장에서는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이게 직원이 횡령을 해서 잠적을 했든 변호사님이 돌아가셨든 사실은 원인은 큰 차이가 있지만 의뢰인 입장에서는 사실은 본인의 과실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수임료 이제 몇백을 다시 또 마련하셔야 되는 상황이 되실 수도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이런 법률 사건은 변호사나 법무사의 자격을 기초로 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고 저도 뭐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럴 때 그 사무실에 다른 변호사님이 맡아줄 수 있는지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개인회생 파산을 하는 사무실들은 그렇게 규모가 크거나 막 전문적으로 하는 사무실은 잘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 사업자인 사무실이 많은데 이제 그런 사무실에서는 변호사님이 어떤 일을 당하시면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저희처럼 법무법인이고 저 외에도 도산 전문 변호사님이 여러분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어도 저희는 진행에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비근한 예로 제가 이번 여름에 어떤 국가고시의 시험위원으로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네. 그때 제가 일주일 동안 연락이 안 됐잖아요. 네네. 아시겠지만 수능이든 국가고시든 그 안에서 핸드폰도 못 쓰고 외부와의 접촉이 일절 차단되거든요. 저도 똑같은 경험을 했는데 변호사님이 어디 갔냐 뭐 또 걱정을 하시는 의뢰인분들 계셨다고 하지만 또 저희 스태프분들께서 이제 다 준비를 잘 해주시고 진행을 잘 해주셨지만 또 저희는 그때 마침 다른 변호사님이 또 합류를 하셔가지고 그 사건 진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거든요. 이런 점이 그 사무실이 평소에 얼마나 튼튼한 기초를 갖고 있느냐, 어떤 인력을 가지고 어떤 업무에 집중하면서 일을 처리하느냐 이런 것까지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더 나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변호사님 그 뉴스 기사에서 반년 넘게 사건이 진행되지 않고 있어가지고 계좌나 급여 압류 등이 막 이렇게 강제 집행 같은 게 들어오신 경우도 있으셨잖아요. 아 맞아, 이런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회생 파산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무실은 서류가 완비되면 얼마 만에 접수할 수 있죠? 동사압류나 급한 상황이신 경우에는 당일 접수 진행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부채심에서 발급 시점에 따라 차이는 있으실 수 있는데 보통은 그래도 평일 기준 5일 이상 넘어가지 않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이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조금 늦어질 수 있지만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어차피 저희가 루틴하게 하기 때문에 하루 이틀 내에는 다 접수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뭐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다른 사무실도 정성을 들여서 하는 곳이면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사에서처럼 이렇게 몇 달, 반년 가까이 접수가 안 되고 진행이 안 됐다 이렇게 하시면 그 사무실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꼭 찾아가셔서 실제로 기록이나 그 법원 사이트에서 진행 내역 같은 거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사건 번호만 알면 꼭 직접 확인하셔서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이러면은 그때라도 사무실을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납부했던 돈이 아까워서 혹은 관계자하고 트러블이 생길 걸 염려해서 그 상태 그대로 계속 기다리시면 어차피 회생이나 파산은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넘게까지 진행이 되는데 첫 단추부터 그렇게 잘못 끼워버리면 나중에 더 큰 고생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번 영상은 이렇게 기사를 가지고 한번 어떻게 하면 좋은 사무실을 고를 수 있고 나쁜 사무실을 피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려 봤는데 회생 파산을 고민하신 분들은 이미 많은 고통을 겪고 나서 급한 마음에 절박한 마음에 선택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이제 그렇지만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이 한번 선택하면 이제 쉽게 바꾸기 힘드니까 최대한 신중하게 꼼꼼하게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